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이고 평소 이곳 사연을 잘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야기를 전하고자입니다. 결혼해서 아들 한 명만 낳아 잘 키웠고 장가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이놈이 글쎄 장가를 가더니 저보다 철을 더 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둥지를 떠난 아들이고 본인 가정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생각할수록 섭섭하더군요. 며느리가 저를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도 믿을 건 남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남편이 아들과 며느리를 혼쭐 내줬거든요. 듬직한 우리 남편 자랑도 하면서 못나게 군 아들과 며느리를 고발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우리 아들은 외동아이로 자랐고 딸을 원했던 제 마음에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부모에게 살갑게 구는 자식이었어요. 학창시절 사고 한 번 안 치고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이 변한 건 결혼하고 나고부터였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인사드려. 우리 부모님이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이쁘네. 예쁘장한 이목구비에 늘씬한 몸매. 처음 본 며느리는 참 예쁘고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직업은 스튜어디스고 우리 아들과 1년 반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하고자 인사하러 온 자리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이 좋았지만 사람 내면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와 남편은 예비 며느리와 이야기 나누며 어떤 인성을 가졌나 살펴봤어요. 그런데 말하는 것 하나 야무지고 예의 바른 것이 보면 볼수록 된 아이 같았습니다. 아이고, 그냥 둬요. 앉아서 쉬어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아니에요, 어머니. 같이 해요. 어머니 혼자 치우시는 것보다 제가 도와드리면 더 빨리 끝나잖아요. 이거 좀 거둔다고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래도 손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처음 인사드리러 온 건 맞지만 손님으로 대해주시지 말고 편하게 딸로 생각해주세요. 저 어머니 예비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어머님과 더 이야기 나누면서 친해지고 싶은데 혼자 너무 바쁘시니까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친해지려고요. 괜찮죠, 어머니? 나야 좋지만 미안해서 그렇지. 에이, 그런 마음 가지시지 마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뭐. 어찌나 밝고 싹싹한지. 첫 만남부터 남편과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들이 왜 여자친구 자랑을 그렇게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렇게 좋을까, 팔불출이 따로 없구나 싶었는데 만나고 나니 아들 마음을 이해하겠더군요. 예비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서 저희는 아들에게 며느리 칭찬을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때? 내 여자친구 진짜 착하고 예쁘지? 그래, 착하고 예쁘네. 우리 아들 여자 보는 눈이 제대로더구나. 내가 그동안 괜히 칭찬한 게 아니라니까. 데이트할 때도 다른 어른들한테 얼마나 예의 바르게 구는 줄 몰라. 그러게, 싹싹하고 착하더라. 아무리 예뻐도 인성이 별로면 엄마는 싫던데. 우리 애비 며느리는 인품이면 인품, 외모면 외모,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더라고. 물론 천만남이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아. 더 볼 것도 없어. 오늘 본 모습이 전부야. 얼마나 착한데. 엄마, 나 진짜 복 받았나 봐.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전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얼굴도 예뻐, 마음도 착해, 직업도 괜찮고 진짜 나랑 결혼할 내 여자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라니까. 아이고, 얘 좀 봐. 벌써 이렇게 팔불출처럼 굴면 어째? 네 여자친구가 그렇게 좋니? 그걸 말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좋아 죽겠어, 아주. 평소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껌딱지처럼 굴던 녀석이 여자친구한테 푹 빠져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정말 우리 품을 떠나는 게 맞구나 실감하면서도 조금 섭섭했습니다.
본인 가정 생기면 저랑 남편은 찬밥 신세 될까봐 살짝 걱정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딸처럼 남편과 저를 챙기는 녀석이니 내가 별 걱정을 다 한다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결혼했고 우리가 괜찮은 곳으로 신혼집을 마련해줬어요. 아들은 결혼 전부터 저와 자주 대화를 나누고 통화도 자주 했는데 결혼 후에도 행복한 신혼생활 이야기를 들려주며 통화를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 연락이 뚝 끊기더군요. 왜 그렇게 핸드폰만 들여다봐? 어디 뭐 연락 올 때라도 있어? 아니, 뭐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아이고, 성현이 연락 기다리는구먼. 요즘 성현이한테 연락이 통 없네. 잘 지내나 궁금한데. 바쁜가 보지. 한창 신혼생활 중이라 깨볶을 테고. 이제는 당신 아들 아니야. 며느리 남편이지. 뭐? 아, 아줌마들끼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 결혼한 아들은 더 이상 아들 아니라고. 언제까지 품 안에 자식처럼 굴래? 이제 결혼해서 가정 있는 어엿한 가장인데. 누가 품 안에 자식처럼 군대? 그냥 잘 지내나 궁금하다는 거지. 당신은 성은이 장가가고 나서 허전하지 않아? 아, 난 요즘 집이 황한 것 같고 외롭던데. 그나마 우리 아들이 있을 때는 엄마 엄마 하면서 쫓아다니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얼마나 좋았다고. 과묵한 남편 대신 우리 아들이 나랑 잘 놀아주고. 물론 결혼하면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겠지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뚱 끊기니까 조금 섭섭하긴 하네.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지내는 거겠지? 당연하지. 안 봐도 비디오다. 예비 며느리 좋아 죽는 녀석이잖아. 잘 지내고 있겠지. 성현이 이제 우리 품 떠난 아들이야. 본인 가정 책임지는 어엿한 가장이고 더 이상 전처럼 지낼 수 없지 않겠어?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잘 양보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즐겁게 지냅시다. 이제는 아들보다 나를 더 챙기지 그래? 당신이 뭐 예쁘다고 챙겨? 아니 내가 왜 안 예뻐? 돈 잘 벌어다 주지 자상하지.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 그래? 아이고 말은. 아유 그래요. 이제 아들 장가 보내고 부모로서 할 숙제 다 했으니 우리끼리 잘 지내봅시다. 이 집에 없는 우리 아들 빈자리도 적응해 나가야지. 아들의 빈자리로 외로움 타니까 평소 무뚝뚝한 남편이 저를 많이 챙겨주더군요. 실없는 이야기 주고받으며 서로 웃고 넘어가면서 말입니다. 우리 남편도 나이 드니까 여성 호르몬이 막 분비되는지 전처럼 무뚝뚝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물론 우리 아들보다는 못하지만 아쉬운 대로 남편과 의지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을 코앞에 두고 아들 부부가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절이 되려면 아직 3일 정도 남았는데 놀랍게도 이틀 더 일찍 온다더군요. 오랜만에 아들 부부와 많은 시간 보낼 수 있겠구나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언제 오나 오매불만 기다렸죠. 아이고, 어서 와라. 더 천천히 있다가 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며느리 비행기 타느라 힘들고 피곤할 텐데 장보고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주려고 일찍 온 거니? 아니요. 명절 때 친정집에 갈 거라서 시댁에 일찍 왔어요. 어? 명절에 친정에서 보낸다니? 내가 말하는 걸 깜빡했네. 우리 명절 때 장인 장모님 모시고 여행 가기로 했어. 여행? 몰랐는데 처가는 원래 명절 잘 안 챙긴다고 하시네. 그냥 여행 다니신다길래 우리도 같이 간다고 했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데 같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장인 장모 생각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내가 여행 같이 가자고 했어. 이참에 장인어른이랑 더 친해지고. 그래서 우리 집은 일찍 온 거야. 명절 때 같이 못 있으니까 어때 엄마? 나 잘했지? 완전 1등 신랑이지? 아이 그래. 그럼 일찍 말해주지.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명절 때까지 같이 보내는 줄 알고 이것저것 많이 사다 놨는데. 그리고 결혼해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 건
우리도 매한가지 아니니? 에이,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설마 며느리한테 제사 음식 다 맡기고 그런 고리타분한 꼰대 시어머니였어? 뭐? 아니, 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말 뜻은 그게 아니잖아. 알지, 알지. 미리 말 못 드린 건 미안해. 그런데 우리 엄마랑 아빠는 워낙 속이 깊고 신세대 마인드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해 주실 줄 알았지? 우리랑은 나중에 더 시간 많이 보내면 되지 않겠어? 신혼집이랑 거리도 가까운데. 안 그래? 설마 내가 장인어른이랑 친해지는 게 싫은 건 아니지? 그런 거로 섭섭해하지 마셔. 아니, 뭐 섭섭한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당황스러워서. 그래, 그럼 알겠어. 너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니 별 수 있니? 그럼 짐 정리하고 저녁 먹을 준비를 하자. 이때부터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키웠던 것 같아요. 미리 말해줬으면 이해했을 텐데 갑자기 일찍 찾아와서 하룻밤 자고 간다니 섭섭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 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이게 다 며느리 생각인 줄은 몰랐어요. 순 아들이 처가에 잘하려고 오반 행동을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제 가정에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해서 좋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슬슬 음식 준비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서 아들과 TV를 보며 노는 겁니다. 예, 슬슬 음식할 준비해야 하는데 언제 할까? 옷 다 갈아입었으면 시작할까? 음식이요? 어머, 오빠. 어머니께 말씀 안 드렸어? 아, 또 깜빡했네. 미안. 오빠는 정말 맨날 이렇게 까먹으면 어떡해. 지금 말씀드리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사람 난처하게. 아니야. 난처하기는. 우리 엄마 그렇게 구시대적인 사고하시는 분 아니라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야. 됐고, 얼른 말씀드려. 뭘 말이니? 같이 음식 준비하자고 말 꺼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뭔가 실수를 한 듯 했어요. 엄마, 내가 미리 말을 못했는데 음식 준비는 엄마 혼자 해야 할 것 같아. 뭐? 아니, 왜? 어디 아프기라도 하니? 보아하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픈 건 아니고 엄마도 보다시피 우리 아내 손 좀 봐. 얼마나 곱고 예뻐? 이런 손에 음식하라고 하고 막 설거지할 수는 없잖아. 피부 다 망가지게. 뭐, 뭐? 그리고 우리 아내 직업이 서비스직이잖아. 손님한테 손 보이면서 접대해야 하는데 손이 안 예쁘고 거칠어봐. 손님이 그거 불쾌하다고 컴플레인 걸 수도 있다니까. 심지어 지금 봐봐 이거.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펴서 제게 보여줬고 며느리는 당당히 손가락을 쫙 펴서 내밀었습니다. 어제 네일 아트 했어. 어때 예쁘지? 나도 같이 따라갔거든? 이거 엄청 비싸게 주고 한 거야. 여기 손톱에 큐빅 붙인 거 너무 예쁘지 않아? 이렇게 돈 들여서 네일 했는데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면 안 되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혼자 해줘. 평소 혼자 뚝딱뚝딱 잘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저거 어제 네일을 해서. 그리고 직업적 특성도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다음부터 오빠는 좀 미리미리 말씀드려. 내 입장이 곤란하잖아. 알겠어. 미안해. 다음부터는 내가 미리미리 다 말씀드릴게. 우리 자기 입장 곤란해할 거 없어. 엄마가 이런 거 하나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죠, 엄마?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왕 왔으면 며느리랑 같이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이, 우리 엄마 왜 이러실까? 혼자서 잘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좋아, 그럼 나랑 같이 해. 내가 도와줄게.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어머니, 저도 뭐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엄마가 저 귀하게 키우셨거든요. 손 망가진다고 일절 안 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빠랑 저랑 모르는 건 똑같아요. 맞아, 맞아. 어떻게 내가 도와드려? 아들은 제 속도 모르고 뭐가 좋은지 며느리랑 웃더니 소매를 거두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도 기가 차서 그냥 아들 보고 앉으라고 했어요. 아유, 됐어. 네가 뭘 한다고. 그냥 앉아서 쉬어. 나 혼자 할게. 그간 딸이 없어서 늘 음식 준비를 혼자 해야 했어요. 딸이는 다른 집 이야기 들어보면 같이 장도 보러 가고 음식 준비도 거들어준다는데 우리 아들은 요리의 요자도 몰라서 그런 건 잘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딸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겠구나 살짝 기대했는데 역시나 음식은 오로지 제 몫이었습니다. 애써 속상한 마음 숨기면서 부엌으로 향하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일어나면서 한마디 거들더군요. 네 엄마 손도 얼마나 고왔는데 너 키우고 밥 해먹이느라 저렇게 망가졌다. 아냐 이놈아? 남편 말에 히히덕거리는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해졌고 남편은 제 옆에 서서 음식하는 걸 거들었어요. 같이 해. 됐어. 당신이 뭘 할 줄 안다고. 이 집안에서 음식할 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뭐. 괜히 다치지 말고 나가서 TV 봐요. 나 혼자 해도 되니까. 재미있는 거 안 해서 그래. 심심해서 뭐라도 좀 해야겠어. 이거 어떻게 다듬는지 알려줘봐. 도와줄 겸 시간 좀 때우게. 평소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며 선비처럼 굴던 양반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TV에 재밌는 거 안 해서 심심한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들 부부한테 서운해하니까 제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저러는 거였어요. 그런 행동이 어색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아들 부부에게 서운한 마음을 조금 억누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서툰 도움을 받아가며 음식 준비를 마쳤고 식탁에 둘러앉아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던 며느리 표정이 이상하더군요. 자기 왜 그래? 입맛에 안 맞아? 어우, 짜. 간이 왜 이렇게 짜? 오빠, 나 물 좀 줘. 잠깐만. 아들은 며느리 말 한마디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서 컵에 물을 떠서 대령했습니다. 며느리는 물을 들이켜더니 인상 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음식이 하나같이 너무 짜다. 오빠는 괜찮아? 짜다고? 여보, 음식이 짜요? 아까 간 볼 때 괜찮았었는데. 짜기는 괜찮기만 하구만. 아가, 많이 짜니? 나랑 우리 남편은 괜찮은데. 저는 너무 짜요. 완전 소금 소태 같은데. 제가 원래 이렇게 염분 많은 음식은 잘 안 먹거든요. 체중 조절해야 해서. 며느리 말에 아들은 서둘러 국을 한 입 떠먹어 보고는 젓가락으로 이것저것 반찬을 맛보더니 되게 말했습니다. 아우, 짜네! 엄마, 간을 왜 이렇게 짜게 했어? 뭐? 아니, 그동안 하던 거랑 똑같은데 뭐가 짜다고 그래? 너 엄마 음식 맛있다고 좋아했잖니? 여기 있는 잡채랑 불고기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이거 해주면 밥 2공기 뚝딱 하면서. 아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짜다니까. 엄마 늙어서 미각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사람이 늙으면 늙을수록 간을 세게 한다던데. 너무 짜서 우리 아내가 힘들어하잖아. 안 그래도 다이어트 한다고 잘 먹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짜게 해서 힘들게 해야겠어? 짠 거 먹으면 얼굴 바로 붓는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말이야. 엄마는 정말. 자기야, 미안해. 내가 뭐라도 사올까? 순한 샐러드나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어머님이 힘들게 하신 건데 뭐 내가 알아서 피해 먹을게. 어떻게 피해 먹어? 하나같이 다 짠데. 그러지 말고 과일 깎아줄까? 그럴까? 그럼 과일 조금만 먹지 뭐. 커피 있으면 같이 부탁해? 알겠어. 엄마 뭐해? 우리 자기 과일 먹고 싶다잖아. 얼른 과일 좀 깎아줘. 뭐? 아니, 밥 먹다 말고 과일은 무슨 과일이야? 나 아직 밥 다 먹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왜 간을 세게 했어? 그렇다고 우리 자기 먹지도 못하는데 우리만 먹어? 그건 아니지. 뭐라도 같이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과일 좀 깎아줘. 우리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저번에 사다 놓은 커피 아직 있지? 그거 막 괜찮더라. 그것도 좀 내려다 줘.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 안 했고 아들은 그저 발 동동 구르며 저 시키기 바빴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아들 모습에 살짝 충격을 받았죠. 아무리 제 아내가 좋다지만
어떻게 엄마인 저한테 이럴 수 있나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씹살이 해본 적은 없거든요. 아, 엄마 뭐 하고 있어, 빨리. 우리 자기 굶길 거야? 아들은 빨리 일어나서 과일이랑 커피 준비하라고 닥달했고,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누가 며느리고 시어머니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 아내 위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건 네가 해라. 어디 엄마 식사하고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 앉아. 이놈이 알아서 하게.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과일을 깎는다고. 나 그런 거 안 해봤어. 네 엄마는 처음부터 잘해서 칼 들었냐? 다 하면서 노는 거지? 언제는 남자가 부엌 들어가는 거 아니라며 아버지가 그러셨잖아. 아까 네 아빠 엄마 도우러 부엌 들어가는 거 못 봤냐? 분위기 파악 좀 해라. 남자가 왜 부엌에 못 들어가?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젊은 놈이. 그리고 너는 부엌 안 들어가냐? 안 봐도 비디오지. 너 집에서 며느리 대신 네가 밥하고 설거지 다 하지? 아니 뭐 내가 한다기보다는 음식은 엄마가 다 해주거나 사오니까 그냥 차리기만 하면 되고 설거지는 세척기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게 그거지 임마. 아무튼 네 엄마 식사 다 안 끝났으니까 하려면 네가 해. 엄마 부려먹지 말고. 아니 그래도 됐어 오빠.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시네요. 그냥 제가 안 먹을게요. 그럼 되죠 뭐. 죄송하지만 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도저히 짜서 못 먹겠거든요. 저 빼고 식사 마저 하세요. 며느리는 저 혼자서 일어나서 방으로 쏙 들어갔고 그 모습을 보던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일어났습니다. 아이, 나도 안 먹을래. 엄마 때문에 괜히 이게 뭐야. 자기야, 나도 안 먹을래. 우리 나가서 뭐 사 먹을까? 아들은 만만한 저한테 성질 내더니 며느리 따라 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어이없고 서럽던지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왜? 밥 안 먹게? 신경 쓰지 말고 밥 먹어. 배고플 텐데. 아니야, 당신 혼자 먹어. 나는 입맛이 없네. 짜기는 무슨 맘만 좋구먼. 저리 입맛이 까다로워서 어떡해. 인사 온 날은 맛있다고 잘만 먹더니. 아, 그냥 둬. 내가 다 먹지 뭐. 이리네. 남은 밥 내가 다 먹을 테니까. 저것들이 배가 불러서 그래. 남편은 제가 신경 쓰였는지 애들이 남긴 밥을 본인 앞으로 가져와서 막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저와 남편 모두 속상한 마음은 같았습니다. 특히 저는 결혼했다고 본인 척 편만 드는 아들에게 참 서운했어요.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데이트한다며 밖으로 나가 저녁을 먹었고 새벽 늦게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도 음식은 저 혼자 했고 며느리 눈치 보여서 간 약하게 했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어제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고 결국 참았던 서운함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대체 뭐가 짜다는 거니? 얘, 너 솔직히 말해봐라. 이게 짜니? 평소 먹던 대로 준비한 거고 심지어 어제보다 간도 덜 했는데 뭐가 짜다는 거야? 엄마, 왜 우리 자기한테 큰 소리야? 설마 지금 며느리 잡는 거야? 엄마도 결국 다른 시어머니랑 다르지 않네. 안 그래도 잘 못 먹어서 예민한 애한테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뭐 하는 거야? 뭐라고?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내일 아태한 며느리 고운 손 망가질까봐 혼자 설거지하고 음식해서 바치는데 이 정도면 대단하게 차려주는 거 아니니? 그건 당연한 거지. 요즘 며느리 귀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들 많아. 난 우리 엄마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고. 하여간 엄마한테 정말 실망이야.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면서 왜 우리 자기한테 화를 내? 우리 그냥 갈래. 어차피 엄마가 한 음식 먹지도 못하고 기분만 상했어. 가자 자기야. 어머니 아버님 그럼 저희 가볼게요. 아들은 며느리랑 짐을 챙기더니 처갓집에 간다며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 부부를 보며 공허한 마음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해준다고 대신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설거지해? 당신이 언제부터 설거지를 해봤다고? 그냥 둬. 괜히 비싼 그릇 깨지 말고 내가 할게. 아이 됐어. 깨먹으면 또 하나 사면 되지. 남편은 묵묵히 설거지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참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아들 부부 때문에 제가 속상해해서 저러나 싶었지만 생전 부엌에 들어와서 도와주고 설거지하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제부터 계속 제 편 들어주는 것도 이상했고요. 당신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면 뭐 잘못 먹은 거야? 뭐가?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어제부터 참 이상하더라. 안 들던 내 편을 들어주질 않나. 부엌에 들어와서 도와주고 설거지하고. 대체 왜 그래? 적응 안 되게. 나이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막 주체할 수 없이 분비되는 거야? 이 사람이 아이 철들려고 그러나 보지. 그동안 안 그랬던 좋은 남편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려고. 그리고 나 요즘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 못 봤어? 뭐? 참나. 아,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네. 그래, 그렇게 웃어. 애들 일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무뚝뚝하고 살갑지 않은 남편이지만 그래도 당신이 믿을 건 나밖에 없어. 죽을 때까지 둘이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안 그래? 둘이 편먹고 똘똘 뭉쳐야지. 내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이 들면 마누라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하더라. 안 쫓겨나려면 아들놈처럼 굴지는 못하겠지만 이제라도 당신한테 잘할게. 그러니까 나 쫓아내지 마. 알겠지? 살갑던 아들 떠나가서 허전하고 공허했는데 남편이 대신 아들 빈자리를 채워주며 저를 웃게 해주니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가끔 하던 연락마저 뚝 끊었어요. 아들 부부에게 서운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 아들이고 제가 어른인데 볼 일이 있어서 아들 집 근처에 갔다가 화해의 손길을 청하려고 향했습니다. 며느리랑 아들이 좋아할 만한 과일을 잔뜩 사서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더군요. 집에 아무도 없나? 저는 아무도 없을 때 왔나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야, 집에 아무도 없니? 집? 뭐야, 엄마 우리 집에 왔어? 볼 일 있어서 온 김에 과일 좀 주려고 들렀어. 새아기 집에 없니? 아니, 집에 있을 텐데. 오늘 비번이라 집에서 쉰다고 했거든. 그리고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지. 거봐, 엇갈렸잖아. 아니, 나는 너라도 집에 있을 줄 알았지.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안 열어주네. 나 오늘 야근이라 늦어. 잠깐 앞에 나갔나 봐. 엄마 그냥 문 앞에 두고 가. 나 바빠서 먼저 끊을게. 그래. 얼굴 보고 전해주고 싶었는데 문 앞에 놓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여기까지 온 마당에 그냥 갈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 많은 과일을 그냥 두고 가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싶어서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40분을 기다렸을까요? 갑자기 아들 집 문이 열리면서 며느리가 나오더군요. 아니, 너 집에 있었니? 며느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아직 안 가셨어요? 뭐라고? 너 아까 내가 초인종 누른 거 다 들었지? 내가 온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설마 일부러 안 열어준 거니? 아무도 없는 척하면서 내가 가게 기다렸던 거야? 네. 아니, 너 시어머니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니? 그러게 말도 없이 찾아오면 어떡해요. 비번이라 집에서 푹 쉬고 싶은데 어머니 같으면 문 열어주고 싶겠어요? 오빠도 없는데 저 혼자 뭐 어쩌라고요. 이래서 오빠한테 불쑥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야 하는 건데. 뭐라고? 난 네 시어머니야. 내가 너한테 무슨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이래. 단지 이 동네 볼 일 있어서 온 김에 그때 일 마음에 걸려서 과일만 전해주려고 온 거다. 어쩜 시어머니를 이리 대할 수 있니? 그러니까 미리 연락했어야죠.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이렇게 연락 없이 불쑥 찾아와도 돼요?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이거 엄연히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오빠 말이 틀렸네. 구시대적인 마인드 없다더니 순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혈안이 돼서는. 됐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니가 지금 아까운 제 휴식 시간을 침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과일 같은 거 사오지 마세요. 저희는 따로 사 먹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아니면 안 먹어요. 오늘은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운동 있어서. 며느리는 저를 지나쳐 계단으로 휙 내려가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아들에게 전화해서 따졌어요. 그러자 아들 반응이 더 기가 찼습니다. 아이, 그러게 내가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했잖아. 뭐하러 기다렸어? 뭐?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니? 왜 엄마한테 화를 내? 화를 내야 할 사람은 네 처인데. 잘못한 것도 없구먼. 무슨 화를 내?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럼 모두 엄마 잘못이라는 거니? 생각나서 과일 사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엄마한테 막대하는 네 처는 하나도 잘못 없고? 연락도 없이 찾아오지 말라고 진작 말해야 하는데. 아, 엄마, 잘 들어. 요즘은 엄마 때처럼 그런 시집살이 없어. 며느리라고 잡혀 살지 않는다고. 지금 며느리들이 얼마나 당차고 할 말 다 하는데. 그리고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연락도 없이 가는 건 실례야. 엄마 이 정도 예의도 없었어? 내가 엄마 때문에 아내랑 또 싸웠으면 좋겠냐고. 결혼한 아들 잘 살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뭐야?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아, 몰라. 하여간 엄마 때문에 정말 내가 못 살아. 됐고 얼른 집에 가. 일하느라 바쁜데 신경 쓰게 하지 말고. 아들은 신경질을 팍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허탈한 마음에 울먹이면서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자마자 참았던 울음이 터지면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잠자코 듣고만 있던 남편이 일어나서 겉옷을 입더니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일어나! 뭐야? 뭐 어쩌게? 당장 그것들 혼쭐 내줘야지. 됐어. 당신이 가서 괜히 사이만 더 안 좋아지지. 애들이 벌써 날 꼰대짓 하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는데 당신까지 거들어서 좋을 게 뭐 있어. 내가 이렇게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무시당할 팔자인가 보지 뭐. 아이, 그러니까 당장 일어나. 당신이 왜 무시당하냐고. 여태 쥐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들을 그냥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됐어. 괜히 애들하고 더 사이만 멀어지지. 그리고 당신이 언제부터 내 일에 이렇게 감정적이었다고 그래? 죄 안에 그렇게 감싸고 도는 게 괘씸하잖아. 그래서 보여주려고 나도 내 안에 감싸고 돌 줄 안다고. 계속 울기만 할 거야? 그만하고 얼른 따라 나와.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무슨 사단이 일어나겠구나 싶어서 서둘러 걱정되는 마음에 서둘러 남편을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아들 집에 도착하고 초인종을 누르자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또 왜 왔어? 내가 연락도 없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내 집엔 내가 오는데 뭐 불만 있냐? 나와, 이놈아. 남편은 아들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남편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그 어느 때보다 살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네 엄마한테 다 들었어.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딴 식으로 굴어? 세상에 누가 며느리고 누가 시어머니야? 내가 아주 상전을 집에 들였어. 아버지, 왜 그래 정말? 넌 조용히 해, 이 자식아. 네가 이렇게 물러 터졌으니까 내가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럴 때일수록 네가 가운데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어머니는 아내한테 이러진 않았지만 만약 그랬다면 너처럼 한심하게 굴진 않았을 거다. 아버지, 내가 뭘 한심하게 굴었다고. 너! 네 엄마한테 아까 뭐라고 했어? 너희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디 감히 어른을 그런 식으로 대접해?
저번부터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사람을 만만하게 보냐? 저번부터 하는 짓이 영 못마땅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못 참아서 이렇게 왔다. 아무리 네 엄마가 편해도 그렇지 나이 먹고 결혼한 놈이 아직도 그리 철이 없어? 그리고 너 새아기! 결혼했으면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지켜야 하는 거야? 네 엄마라도 그렇게 아무도 없는 척 문 안 열어줬을 거냐? 아버님,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 우리 아내가 뭘 그리 대단하게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있어. 이놈이 허허실실 비위 다 맞춰주고 네 말에 꼼짝 못하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냐? 내가 아주 괘씸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또 한 번 또 쫓아내봐라. 아까 내 아내한테 한 것처럼 해보란 말이야. 아버지, 우리가 언제 엄마를 쫓아냈다고 그래. 단지 연락 없이 와서 그렇다는 거지. 자기 집에 연락하고 가는 사람 있냐? 여긴 내 집이야. 너희 집이 아니라. 아버지, 너희가 잊었나 본데. 여기 신혼집 우리 돈으로 얻어준 집이다. 명의는 네 명이라고 해도 우리 돈으로 얻은 집인데. 너희가 뭐라고 권리를 행사해? 이 불경기에 대출 없이 집 얻어주면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못되게 굴고 있어? 너희 마음대로 하고 우리 무시할 거면 너희 돈으로 집 얻어라. 당장 이 집을 빼던지 우리가 집 얻으라고 준 돈 내놔. 아버지, 정말 왜 그래? 이게 뭐 큰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구실 거야? 치사하게 굴기는 임마. 다 자업차득이야. 너희가 먼저 시작한 거라고. 이번 주까지 당장 돈 내놔라. 아니, 갑자기 어디서 돈을 마련하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난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라. 행여라도 못 준다고 버티면 내 변호사 통해 소송 걸 테니까 그리 알아. 아버지, 정말 왜 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이럴 일이야, 이게? 어떻게 이걸로 소송까지 건다고 하실 수 있어? 넌 하나밖에 없는 엄마한테도 그래도 되냐? 아니, 그래도 내 계좌에서 너한테 입금해준 내용 다 나오니까 팔팔 생각 말고 이번 주까지 돈 마련해서 입금해라. 그리고 우리 죽어도 너한테 단 한 푼도 안 줄 거다. 너한테는 말 안 했는데 네 엄마랑 아빠 무시당할 정도로 가진 거 없지 않아. 지금 사는 집 말고 노후자금으로 세둔 집 한 채도 있고 너 모르는 땅도 있어. 죽으면 다 너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것들 괘씸해서 하나도 안 물려주고 다 쓰고 죽으련다. 자식놈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네 엄마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돈 펑펑 쓰면서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버지! 당신도 그렇게 알아. 당신 타고 싶다는 그 유람선 예약하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여유롭게 살자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남은 인생 이것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아. 아주 고생해서 자식놈 키워봤자 하나도 소용없어. 아버지, 엄마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야? 엄마가 아버지한테 말 좀 해봐. 네 아빠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을 하라고.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서운한 줄 아니? 네 처가 중요하다고 해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뭐 무조건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닌 건 아니라고 네가 사리분별할 줄 알아야지. 이번 일로 정말 너한테 실망이야. 아니, 엄마, 그건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엄마가 내가 정말 엄마 오는 거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닌 거 잘 알잖아. 그래도 엄마 말 듣고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는 정말 속이 무너져 내렸어. 며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넌 난도 아니고 내 속으로 난 내 새끼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엄마, 그거 진심 아니야. 그냥 나도 속상해서 한 말이지. 됐고, 여기서 너희가 결정해라. 다시는 내 아내 무시하지 않고 잘할 거면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안 그럴 거면 이번 주 내에 우리가 준 아파트값 다 토해내라. 어떻게 할 거야? 어서 결정해. 알겠어. 엄마, 잘못했어.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처신 잘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서운하게 했던 거 다 잘못했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어머니, 아까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그간 예민해서 어머니께 못나게 굴었네요. 정말 죄송해요. 노여움 푸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고, 저는 서러움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해서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남편은 아이들에게 큰 소리 제대로 쳐줬고 든든하게 저를 데리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다는 으름장과 함께요. 평생 아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남편을 위하며 살려고 합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어디서 감히 내 마누라를 무시하고 있어? 괘씸한 것들. 앞으로 그것들이 또 그러면 당장 나한테 말해.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래. 앞으로 또 그러면 말할게. 이래도 아들이 최고야? 아무리 그래도 남편밖에 없지? 응. 이제 아들놈 하나도 필요 없어. 우리 남편이 최고야. 남편이 한번 제대로 길을 잡은 뒤로 아들과 며느리는 눈치 보며 제게 잘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네일 아트 했다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음식 준비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잘해요. 앞으로 더 두고 보렵니다. 저는 이제 아들보다는 남편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거 만난 거 다 남편 입에만 넣어주고 싶은 거 있죠? 신혼 때처럼은 아니지만 요즘 우리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